안녕하십니까. 브로입니다. 2025년 10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라는 제목으로 대출 규제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설명드릴 수 있는 대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0월 15일 이후로 주택 구입을 계획하고 계시거나 또는 주택 갈아타기를 계획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디테일하게 리뷰를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대출에 관련된 내용은 4페이지부터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발표 내용 중에 역시 가장 크게 다가왔던 것은 규제 지역을 엄청나게 확대했다는 겁니다. 지금 기존의 그 강남 3구, 그러니까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까지만 규제 지역이었는데 서울 전역하고 이번에 바꿨죠. 서울 전역하고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수원시, 영통구, 장안구, 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서울 인접한 곳들 중에 빠진 곳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부천이라든가 김포 가까운 쪽이라든가 뭐 구리 쪽이라든가 고양시 덕양 쪽이라든가 그리고 동탄 쪽도 빠졌네요. 그래서 어쨌든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서울에 붙어 있는 많은 지역들이 이번에 규제 지역으로 지정됐다.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도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 4구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었고요. 전에는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의 LTV가 다르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LTV 40%로 다 통일이 돼 있고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대한 지도도 있는데 일단 같습니다. 이 부분이 또 오피스텔 담보대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대출 규제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전에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용에서 몇 가지를 꼭 봐야 됩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이 주택을 구입할 때 담보대출에 관해서 알아야 되는 내용 위주로 말씀드립니다만 고기와 관련된 내용이 몇 가지 있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되면 지정되면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생깁니다. 이 얘기는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안 받거나 일단 본인이 반드시 2년 실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갭 투자 이런 것도 좀 어려워지고요. 그 다음에 담보대출을 받는 여부를 떠나서 뭐 중간에 이제 다시 뭐 새로 월세를 준다거나 전세를 준다거나 이렇게 전환하는 것이 좀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 비주택 담보대출의 LTV 강화 기존 70에서 40%로 강화된다 이런 게 있는데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가격 때문에 오피스텔로 뭐 이렇게 우회해서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제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LTV가 40%로 확 줄어버리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의 오피스텔 구입도 상당히 위축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발표에서 대출 규제, 금융 규제에 관련된 내용은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자, 그럼 첫 번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주택가격 수준에 따른 주담대 여신 한도 차등합니다. 627 대출 규제 이후로 대출 한도가 수도권 안에 6억으로 제한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집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대출 한도를 더 줄이는 방향으로 추가 규제가 나왔네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수도권 규제 지역 내에서 취급하는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의 최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다 하는데 정책 대출은 예외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 그리고 요즘 관심들 많이 가시는 뭐 신생아 특례 대출 이런 정책 대출은 예외니까 별도로 해당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그 개선책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대출 한도를 수도권 규제 지역 내 주택 가격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 여기 주담대 대출 한도를 수도권 규제 지역이라고 했는데 뭐 이런 궁금증을 가지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수도권이면 전부 다냐? 경기도 저 끝도 전부 다냐? 그런데 현재는 수도권이면 뭐 변두리든 아니든 전체를 다 포함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한 추가 내용은 뭐 향후 사항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여지는 있으나 현재는 무조건 다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주택가격 수준이라고 했는데 그럼 주택가격 수준 이 기준은 뭐냐?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단 KB 시세고 KB 시세가 없는 것들은 감정을 하거나 뭐 다른 시세 사이트를 참고하는 금융기관들이 있으니까 여기 보면 또 주택 가격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주택 가격 기준이 뭐냐?
이거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국민은행 시세가 되겠고요. 시세가 제공되지 않는 단지라든가 뭐 기타 물건들 같은 경우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이주비 대출은 현행과 동일하게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최대한도 6억 원을 적용한다. 뭐 이주비 대출의 특성을 고려한 부분인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이제 최대 한도가 15억 원 이하는 627 대출 규제 6억 원 제한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15억에서 25억 사이는 4억으로 제한했고 25억 초과는 2억으로 제한했습니다. 시행 시기는 2025년 10월 16일. 그래서 참고로 2025년 10월 15일까지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까지 반드시 계약금까지 입금한 분들은 경과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해당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그 전에 627 대출 규제를 적용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규제가 스트레스 금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반인들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스트레스 금리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스트레스 금리라는 거는 내가 받는 대출 금리에서 대출 금리가 뭐 4%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향후에 이제 변동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감안해 가지고 대출을 받게끔 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 금리는 만기 고정형 상품에는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오랫동안 고정되는 부분에는 금리가 오랫동안 고정될수록 스트레스 금리를 적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표 앞쪽에 보시면 변동형 상품은 스트레스 금리를 그대로 적용하는데 뒤로 갈수록 스트레스 금리를 적게 적용하다가 아예 적용하지 않죠. 그래서 요즘 금융기관에서는 가장 흔히 파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바로 5년 주기형 변동상품입니다. 그러니까 5년의 금리가 한 번씩 바뀌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을 팔게 되면 우리가 적용해야 될 스트레스 금리, 정해진 금리, 뭐 1.5%든 3%든 이 금리에 40%만 적용하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하시고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로 올리는데 지방은 올리지 않고 수도권 규제 지역 내 주담대를 받을 때 스트레스 금리를 3%로 올립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년 주기형 대출 같은 경우는 기존의 1.5%에서 40%만 적용해서 0.6%만 가산해서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트레스 금리를 3%로 올리게 되면 40% 적용해서 1.2%를 가산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즉 내가 주택담보대출을 4%에 받더라도 뭐 최근에는 2025년 10월 현재 대부분의 주담대가 4% 전후에 많이 있으니까요. 4%를 받더라도 스트레스 금리 계산할 때는 1.2%를 더한 5.2%를 계산하게 된다. 어떤 상품을 선택했을 때? 5년 주기형 변동 상품을 선택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5년 주기형 상품이 아니라 5년 혼합형 상품, 즉, 5년 고정 후에 3개월 변동, 6개월 변동, 이런 식의 혼합형 상품을 선택한다고 하면 스트레스 금리 3%에 80%까지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가산금리 2.4%를 더해서 스트레스 금리를 계산하게 되는 거죠. 즉, 담보대출을 4%에 받게 되면 6.4%로 스트레스 금리를 계산하게 됩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대부분 현재 금융기관에서는 5년 주기형 상품을 가장 많이 팔고 있다. 이 차이는 실제로 대출 한도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기준금리, 시장금리가 인하되는 경우에도 DSR 산정 시 대출 한도 확대 효과를 일정 부분 상쇄한다. 저는 이걸 읽고 한참 들여다봤어요. 뭔 소린가. 그러니까 앞으로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자연스레 대출금리가 낮아질 테니까 같은 소득 대비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 그래서 대출 한도가 늘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스트레스 금리를 높인다. 그런 얘기더라고요. 하여튼 패스하겠습니다. 이 아래쪽에 표가 언뜻 복잡해 보입니다만 어쨌든 개선된 내용은 수도권 규제 지역, 수도권 안에서는 규제 지역이든 비규제 지역이든 DSR을 전부 3% 일괄 적용하겠다는 거고요. 지방은 기존대로 하겠다는데 기존이 뭐였냐면 하한 1.5에서 상한 3.0까지인데 전부 다 하한으로 하는 거예요. 1.5%.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지방 주담대의 경우는 0.75%를 적용한다. 시행식이 마찬가지 2025년 10월 16일 오늘부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전세대출 DSR 적용입니다. 기존에는 전세대출 DSR 적용을 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다 적용하겠다는 건 아니고
이런 경우만 적용합니다. 일단 집이 한 채 있어야 됩니다. 지역은 상관없습니다. 지방이든 수도권이든 어디든지 집이 하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전세를 얻느냐? 수도권 규제 지역 안에서. 수도권 안에서 전세를 얻으려고 하는 임차인이 전세 대출을 받는 경우. 그러니까 1주택 소유자가 수도권 안에서 전세 대출을 얻으려고 하면 이자 상환분을 DSR에 반영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집 없는데 전세 대출 안 알아보는 분들은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전세대출 DSR 시행 경과를 보아가며 무주택 지방 등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해서 시행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시행 시기가 10월 29일입니다. 그러니까 10월 28일까지 전세 계약을 작성하고 전세 계약금까지 정확하게 입금하신 분들은 경과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겠죠. 네 번째 내용이 은행권 주담대 위험 가중치의 하한 상향 조기 시행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내년에 시행하려고 되어 있었습니다. 4월에. 그런데 요거 시기를 조금 당기겠다는 거고요. 현행 15%에서 20%로 개선하겠다는 건데 이게 일반인들한테 뭔 얘기인지 사실 잘 와닿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주담대 위험 가중치 하한을 상향한다는 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야 너네 담보대출 할 때 좀 더 조심해서 해. 너네 자본 비율도 좀 높여.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반인들한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금융기관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총량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아마 리스크 방어 차원에서 판매금리를 조금 높일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는데 어쨌든 이 부분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부분은 아닌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 수도권의 많은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되는데 이제 지정된 곳과 지정되지 않은 곳에 차이가 생깁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변동되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TV 시세 대비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40%로 바뀝니다. 이 기준은 추후에 바뀔 수는 있으나 현재 그렇습니다. 40%로 바뀝니다. 기존의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처분 조건을 달고 대출을 받을 수 있고요. 이 추가 주택, 그러니까 기존에 주택이 있는데 저는 기존 집을 팔지 않고 주택을 추가로 매수할게요. 이건 대출이 안 됩니다. 최대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되고 이 내용은 말씀드렸고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반드시 따라붙습니다. 갭 투자 등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최대 만기 30년 이내로 줄었습니다. 6월 27일 이전에는 40년짜리 상품이 많이 있었는데 627 대출 규제 이후로 상품이 없어졌고요. 중도금 대출 제외하고 잔금 대출 전환 시 6억 원 한도 적용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20억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중도금 대출을 60% 이렇게 받아가지고 10매덕씩 갖고 있다. 중도금 대출을 예를 들면. 그런데 이 잔금 대출 전환할 때는 6억 원 한도를 똑같이 적용하겠다. 이런 거죠. 그 다음 중요한 부분이네요. 생애 최초는 이 LTV 40% 제한해서 예외로 70%로 제한합니다. 627 대출 규제 전에는 LTV가 80%까지 적용됐는데 10% 줄였었죠. 그래서 현재는 LTV가 70%까지 가능한데 다행히 규제 지역 안에서도 생애 최초는 LTV 70%까지 하겠다. 마찬가지 전입 의무는 있고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는 다주택자는 일단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고요. 그 다음에 1주택 최대 한도는 1억 원입니다. 비규제 지역은 해당이 없고 주택수 계산할 때는 수도권 안에 있는 주택 보유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뭔 얘기냐면 내가 지방에 한 채 있어요. 그리고 집이 수도권에도 한 채 있어요. 근데 난 수도권에 살고 있고 이 집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해. 그럴 때는 1주택으로 최대 한도 1억 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에 해당이 되고 수도권 안에 내가 2주택을 갖고 있어.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전세대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이것도 혹시 전세 알아보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자면 내가 전세 집을 구하는데 그 집주인이 이번에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매매를 하고 그 집에 전세입자를 구하는 거죠. 새로운 사람이 주택을 취득하면서 세입자를 맞추는 거예요. 그 집에 내가 전세로 들어가는 경우 전세 대출을 받을 수가 없다. 갭 투자 못하게끔 막는 거죠. 그리고 현재 수도권에서는 전세 대출 보증보험 한도가 2억 원으로 그리고 현재 수도권 내에서는 주택이 있는 사람이 전세 대출 받을 때는 보증보험 한도가 2억 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규제 지역 안에서는 신용대출 1억을 초과해서 신용대출을 받으면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 지역 안에 주택 구입이 제한됩니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중도금 이주비 대출 규제 지역 내 1주택 보유자가 해당 주택 재건축 재개발로 중도금 이주비 대출을 받게 되면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라는 내용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사업자 대출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주택매매 임대사업자 외 사업자의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가 제한된다. 뭔 얘기냐면 주택을 담보로 받는 사업자 대출을 얘기하는 거고요. 주택매매 임대사업자 주택을 담보로 하는 사업자 대출은 이미 제한이 9월 7일 날 됐었고, 추가로 주택매매 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 사업자라도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주택을 담보로 하는 사업자 대출을 제한한다. 이 의미는요, 규제 지역 안에서 주택을 담보로 사업자 대출 받아가지고 다른 주택을 구입하는데 쓰는 걸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미고, 이걸 어떻게 세부적으로 규제하고 관리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사업자 대출로 우회해서 주택 구입 자금으로 썼던 케이스들이 많은데 아마 앞으로는 규제 지역 안에서는 확실히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주택 구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디테일하게 리뷰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프로였습니다.